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니어리티와 슈퍼포지션의 법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강의가 회로 이론에 대한 강의인데요.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모든 회로는 다 리니어 서킷이기 때문에 리니어리티가 성립하고 이 리니어리티 성립하기 때문에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리니어리티가 뭔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 리니어리티에서 어떻게 슈퍼포지션의 법칙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니어리티 선형성이죠. 이 선형성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에디티비티와 이 호모제니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디티비티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fx가 에디티비티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a 플러스 b라는 인풋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게 뭐랑 같으면 fa 플러스 fb 이 식을 성립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 fx라는 함수가 에디티비티를 만족한다고 하고요. 이 두 번째로 이 호모제니티가 성립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f cx를 인풋이었다 생각했을 때, 이 c가 상수라고 가정해봅시다. c는 상수.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다고, 이 식이 이렇게 되면 이제 호모제니티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성질을 전부 만족한다고 하면은 그 식은 리니어리티 만족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리니어리티랑 슈퍼포지션이랑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대부분 다 선형적인 함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f, 이게 fx죠. fx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번에 에디티비티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f는 a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얘는 2의 a 플러스 b고, 이 분배 법칙에 의하면 이게 2a 플러스 2b가 되기 때문에 이 fa 플러스 b랑 fa 플러스 fb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호모제니티 확인해 보려면 그래서 fcx를 넣었을 때 이거는 2cx고, 곱셈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cfx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리티 성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형식만이 리니어리티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선형성을 만족하는 함수는 다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이렇게 1차 함수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슈퍼포지션 법칙이 나온 것입니다. 그 슈퍼포지션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중첩의 원리거든요. 이 중첩이 뭐냐면은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이 회로에서 이게 어떻게 쓰냐면 저희가 임의로 그냥 회로를 대충 암호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어떤 전압 소스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있고,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그린 회로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을 구해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회로는 전부 리니어거든요. 그럼 리니어한 게 뭔 뜻이냐면은 이 에디티비티에서 저희가 A가 있고 A 플러스 B가 둘 다 존재할 때는 A가 존재할 때랑 B랑 존재할 때 결과를 합치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압 소스를 A라고 생각하고
이 전류 소스를 B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둘이 같이 있는 회로 이것을 저희가 하나의 그러니까 이 회로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F는 BA 플러스 IB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회로를. 그럼 이게 뭐랑 같냐면 리니어 서킷이기 때문에 FA 플러스 FB랑 같죠? 그래서 FA를 써보게 되면 이 BA만 존재할 때니까 FA는 다음과 같은 회로가 되죠. 저희가 이 전류 소스인 IB를 0으로 놓고 했을 때 0으로 놓으면은 여기 있는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회로가 오픈 서킷이 돼야겠죠? 그래서 FA는 이런 꼴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FB를 써보면은 전압 소스가 없어지고 전류 소스가 남는 거기 때문에 이 BA가 0이란 것은 이쪽 전압과 이쪽 전압이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한 전선으로 이어주면 그것이 BA가 0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TBT에 의해서 이때 흐르는 전압과 이때 흐르는 전압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회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슈퍼포지션이 그래서 성립한다고 말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BA를 A로 쓰고 IB를 B로 썼으니까, 여기를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포지션이 리니어리티 나오는 거잖아요. 당화 성질은 ADTBT의 그런 식을 만족시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저희가 나타내는 이 B는 전압 소스 BA의 영향 그리고 전류 소스 IB의 영향으로 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B의 영향은 저희가 이 BA만 존재했을 때 이 전압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알아보면 되니까 이걸 저희는 FA라고 쓸 수 있겠죠. A는 인풋인데 인풋이 뭐냐? 이 전압 소스. 그리고 아웃풋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IB의 영향은 인풋에 B밖에 없을 때, 즉 저희가 이 회로에 달아놓은 게 전류 소스밖에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으니까 F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약간 많은 전류 소스와 전압 소스가 있을 때 각각의 소스만의 그런 이 아웃풋만 생각해주게 되어서 그 아웃풋 각각 더하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B, F는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ATBT에 의해서 어떻게 슈퍼포지션을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호모지니티는 언제 쓰냐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BA의 값을 제가 2배 했다고 쳐봐요. 2배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원래 있던 함수가 이게 EA 플러스 B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식이 E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가 2A고 여기는 뭐 그대로 B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모제니티 2에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FA하고 FB만 구해주게 되면은 저는 이쪽에 얘 2배가 커지든 3배가 커지든 아니 얘가 2배가 커지든 3배가 커지든 저는 그 아웃풋 값을 전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fx의 값만 구하면 슈퍼포지션의 법칙에 의해서 리니어리티와 호모제니티가 전부 성립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x만 알게 되면은 여기에 뭐 어떤 임의의 함수가 들어오든 a, b는 그냥 상수로 잡을게요. 어떤 임의 함수가 들어오면 저희는 이 b의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포지션이 사실 정의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저 경우에는 b는 a, b에 플러스 b, i, b.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포지션 법칙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정의는 아니고요. 잘 보여주는 수식이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얘를 2배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2배만 해주면 되잖아요. 호모제니티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만약에 4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따가 4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b의 값을 ib의 임의로 놓고 이 b에 대한 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회로 구성에서 인풋이 뭐가 됐든 저희는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슈퍼포지션의 법칙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인풋 값에 대한 인풋이 여러 개 있어요. 인풋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각각 인풋에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인풋마다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풋을 1부터 n까지 있는데 이 아웃풋을 다 알면은 이 전체가 있을 때 그 아웃풋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웃풋 전체는 저희가 아는 각각의 아웃풋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냥 전체에 있을 때 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일이 개별식 하나씩 구해서 그걸 그 전체 있을 때 그냥 아웃풋 하나 구하면 되는데 왜 각각 인풋을 한 개 있을 때 아웃풋을 구해서 그냥 더하는 그런 약간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하느냐 물어보시면 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거를 풀려면은 저희가 배웠던 노드 애널라시스나 루프 애널라시스 아니면 세버링 같이 쉽게 이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좀 계산이 좀 껄끄럽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웃풋 하나만 놓게 되면은 그 인풋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인풋이 하나 있으면 인풋이 뭐 적으면 적을수록 그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덜 걸려요. 뭐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회로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기초 옴수 법칙만 가지고도 이런 아웃풋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슈퍼포지션을 저희가 복잡한 회로를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풀어서 이게 슈퍼포지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슈퍼포지션의 저 법칙의 핵심은 아웃풋에 대한 인풋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구해서 그걸 더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다 가정했을 때 그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이 B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회로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죠. 이거를 IY고 BX니까 이 전체 회로는 결국 인풋이 IY 다시 나옵니다. IY 플러스 BX죠. 그럼 이걸 좀 더 간단히 구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얘를 0으로 만들어서 F는 그 BX에 관한 아웃풋 값을 구하고, 그리고 BX의 값에다가 0을 넣어서 IY 값에 대한 아웃풋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을 합치면은 결국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 값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Y가 0이면은 얘를 오픈 서킷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X가 나오고 제가 여기는 B 프라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F는 BX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저항값을 안 썼는데 제가 뭐 임의로 대충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저항값에 이 값에 나오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첩의 원리 어떻게 쓰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저항값은. 그래서 B 프라임 구하려면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이 공식 쓰면 되겠죠. B는 IR이니까 2K, 1K, 3K를 더해서 6K가 나오고요. 이거와 저항의 B 3K 곱하기 BX를 써서 2분의 1 BX가 나온 걸 알 수 있네요. 제가 이제 이 관계 F는 BX니까 이제 F는 IY를 구하기 위해서 회로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 식에서 BX가 0이 되게 되면 이쪽이 쇼트 서킷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음과 같은 회로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전류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이쪽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 B 더블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전류값은 이게 커런트 디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K 의도치 않게 둘이 같게 나오네요. 제가 이게 IY죠? IY는 2분의 1 IY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흐르는 저항은 1.5K IY가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F는 이 식을 저쪽으로 써주게 되면은 이게 리니어리티에서 바로 쓰겠습니다.
IY가 인풋일 때 값은 1.5K. IY고요. DX가 인풋일 때 당한 들어갈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하게 되면 이제 이 IY 값에 뭐가 들어가는 저희 전부 이 값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슈퍼포지션을 사용하지 않고 풀려면은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루프 NRC를 잡아가지고 I1, I2를 잡고 풀어야 되겠죠? 이것보다는 이 슈퍼포지션 리니어리티를 이용해서 각각 소스에 대한 이런 영향만을 보여줘가지고 그걸 더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게 되면은 저희는 IY 값과 BX 값만 이 IY 값과 BX 값에 대한 그런 영향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 이 B 값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IY가 2배가 돼도, 얘가 만약에 뭐 50배가 돼도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B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니어리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리니어리티에서 중첩의 원리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면은 이 각각의 이 소스들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풀 때는 중첩의 원리를 쓸지, 루프 NRC 쓸지, 아니면 때론 따라 세버린을 쓸지를 적절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첩의 원리와 리니어리티를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